국내 1위 주식이 어떻게 망해? 시총이 얼만데 반등하겠지. 결국엔 올라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삼성전자 정말 이대로 가다간 문제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체인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 문제점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BM 메모리와 엔비디아의 납품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디램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운드리도 부진하기 때문에 행사도 줄이고 공장도 멈추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내부적인 경영 전략팀에서 미래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들고 나온 카드가 웬 비용 절감, 인원 감축 뭐 이런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의 경영진들이 연구개발, 혁신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엔지니어링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반도체라는 사업은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사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한다는 게 미래를 팔아서 현재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진짜 고 이건희 전 회장님이 떠오르는 요즘인데요. 정말 지금 삼성에 필요한 분이지 않나 다시금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꾸려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삼성전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말해볼게요. 디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술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램의 경우 중국의 빠른 성장 추격이 기술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삼성은 매년 디램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망할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운드리 부진,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삼전의 파운드리 부문이 다소 계속 주춤한 상황인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익성도 떨어지죠. 하지만 이건 파운드리 부문만 개선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TSMC에 밀리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에 납품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상 이건 2010년 후반 때 삼전이 좀 실수를 했던 거예요. 당시 진짜 치명적인 결정을 했는데 HBM 사업을 접었었잖아요.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기술 개발의 스코프를 좁혔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원가 절감에 미쳐있는 상황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도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인데, 뭐 지금도 사실 재무부에 있는 땡땡땡 이사라 아직 건재하다고 하죠.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이 부분에도 리스크가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미래 핵심 전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땐 그냥 종목입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그런 시기고요. 오히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부정적 견해만 다루기 바쁘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이제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이 가장 오르기 좋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시죠? 가장 매수하기 어려운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적기예요.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시황도 여전히 관점이 이어지잖아요. 금투세 이슈 이제 나올 거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 1분봉인데요. 금투세 이슈가 딱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 이게 1분봉이니까 이 캔들 하나당 1분씩이죠. 그런데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지금 코스닥이 미친 듯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금투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자,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미친 듯한 반등을 보여준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확실하게 발목 잡혔던 거 맞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죠. 자, 11월 중으로 금투세도 완벽하게 결정이 나올 거니까요. 이제는 시장에도 계속해서 선반영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차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고점서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하락 파동을 형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폭을 보여줄 때도 약 30%가량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점서부터도 저점까지 보시면은 약 마이너스 35%가량의 하락폭을 보여줬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 저점까지의 비율을 보면은 약 37%가량의 하락폭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평균적인 하락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수치까지는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지표 보이시죠? 이 지표는 RSI라는 지표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현재의 주가가 과매수권에 있는지 혹은 과매도권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어김없이 과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색깔 보시면은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면 저점을 형성하고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서도 과매도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과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오늘에서야 반등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특히나 차트를 좀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요, 주가의 저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지만 이 RSI의 지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단순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중 다이버전스라는 것이죠. 이런 다중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이후에 주가의 반등은 당연하게도 강력한 반등을 동반하거나 그 지속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삼성전자 망할 거다. 지금 경영진들 문제 있어서 이거 그냥 방법이 없다, 다들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요, 삼성전자 거기 있는 임원들 모두 엘리트 출신이 많잖아요. 일반인들보다는 좀 비상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란 말이에요. 물론 문제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천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 큰 회사가 그냥 망해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분석으로 끝내는 게 아니죠. 오늘 제가 특별하게 가져온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정말 이게 2018년 이후서부터는 이 파라볼릭 데이터가 삼성전자 일봉 차트에서 승률이 90% 이상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통계적으로 제가 분석을 다 해본 겁니다, 일일이. 이게 뭐냐면요, 이 SAR 점이라 그래요. 이거를 점선으로 이렇게 형태가 표시가 되는데 이 점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라볼릭 SAR 점선이 캔들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을 때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모든 파라볼릭 지표가 캔들 아래에서 시그널이 떴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지금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 지금 딱 이 차트만 켜놓으면 보실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차트 아래에 파라볼릭 SAR 지표가 떴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렸고 승률이 9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떴습니다. 이 SAR 지표 특성 중 하나는요, 이런 횡보 장세보다는요 좀 명확하게 이런 추세에서 변곡을 잡는 그럴 때 유용한 지표인데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락하던 이 SAR 지표를 캔들이 돌파를 해줬고 그 아래에 매수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시장은 심리가 가장 큽니다.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고요. 오늘 외국인도 매수를 했는데, 자, 매수는요, 매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자산시장의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주가가 어떻든 간에 돈이 들어오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면 너도 나도 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나름 저도 데이터를 여러 가지 좀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